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고영한 통일부 장관 특보님 그리고 통일기자단의 한세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보님께서는 오랜 기간 외교관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탈북을 할 생각을 저도 거의 안 했었는데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말반동으로 몰려서 체포조가 평양에서 떠나서 저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또 중간에 있는 제 친구가 귀뜸을 해줘서 친구 너무 고맙네요. 네, 체포조 도착하기 한 40분 전에 대사관을 탈출해서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무슨 말을 잘못하셨나요? 동구권 변화 때 루마니아 차우셰스크 대통령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프랑스 텔레비전이 제일 먼저 방영을 했는데 외교관들이 특보가 계속 브레이킹 뉴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앉아서 쭉 같이 앉아보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저거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옆에 이등석이가 아닌 보위부 파견원이 어떻게 평양을 보고를 했는가 하면 위대한 수령님도 샤우스크 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 고 발언함, 조치 바람. 그러니까 그 뭐 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 너무 꼭대기에다 갖다 걸었으니까 아 이건 내가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그 전화를 듣고 12시간도 채 안 돼서 제가 탈출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더 재밌다. 다음에 이걸 아니 저 할 말을 잃었어요. 예, 북한에서 올라갈수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말, 새치셔. 제일 중요합니다. 동료가 시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엘리트 외교관으로서 고위층의 삶 이런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북한 그 김정은 일가의 생활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예전에 인터뷰에서 그들의 부정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라는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이게 왜 나오는가 우선 그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정군 엘리트들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김일성 시대 때는 구호 공급소 해서 뭐 장차관들한테 공급해주는 공급소가 있고, 뭐 10호 공급소라 그래서 군 장군들한테 주는 공급소가 있고, 뭐 65호 공급소가 있고, 이런 거를 다 공급을 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공급이 다 끊겼거든요. 그리고 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60살 되면 퇴직을 해야 돼요. 근데 퇴직하면 공로연수라고 하는데, 공로연수라고 주는 돈이 시장 가서 옥수수 한 그릇 사 먹으면 그냥 땡이에요. 이게 무슨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뭔가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만드는데 권력을 남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정, 군, 고위, 안전, 사법, 검찰 다 이렇게 해먹는 거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사회가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래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특보님께서 김정은이 좀 급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딸 김주애를 자꾸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그것도 딸을 보여줄까? 북한 전문가들한테 가장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게 후계자냐 아니냐 이건데 또 후계자가 돼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심지어 북한 군인들 속에서 이러다가 여자 최고사령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돌 정도로 북한 사람들한테 그만큼 노출 빈도가 잦아진 거예요. 공화국 창건 일대 구구절이라고 할 때 이제 열병식이라는 걸 했는데 박정천 원수가 큰 별을 단 원수가 무릎을 구부리고 김주희한테 가서 입 가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충격적이거든요. 김여정이랑은 또 김정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어요. 김여정 자리가 점점 멀어져요. 네, 김주애가 더 높은 자리로 가고 그리고 김여정은 그만큼 한 칸 내려앉고 현송월은 그보다 또 한 칸 더 내려가고 이게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닐까? 페이크 아니까 여기로 딱 이렇게 주목이 가게 한 다음에 아들들을 짜잔. 글쎄 처음에 나왔을 때 저 같은 사람 분석은 4대 세습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마. 우리 4세대가 준비되고 있어. 김여정하고 이설주 사이 어떤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봤던 암투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평양에 한
한 7, 8년, 10년 전부터 평양은 3명의 여인이 통치한다. 그래서 3인 여인 천하. 여기 이설주, 김여정, 현성월.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김주애가 나타나면서 김여정이가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김여정보다도 사실은 김정은이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자기 딸을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애가 조그마거나 없을 때는 분명히 자기 여동생을 사랑했겠죠. 이설주는 지금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그냥 뒤에 얌전하게 자유로운, 이렇게 아주 그 카펫 걸어도 딸하고 김정은은 같이 걸어도 카펫 가장자리로 걷고 김여정은 저 뒤에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데서 다니는 거거든요. 현성월은 어디 있나요? 한참 저희들 사진 나오면 정말 확대경 가지고 김여정 어디 있는지 찾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어쨌든 김주애는 이설주하고 동급이라 자식이가 엄마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죠. 그 생긴 것도 똑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희 비서처럼 조용히 보좌하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나와서 계속 눈앞에서 얼른 할까? 그게 이설주로서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자기 자식들이 잘 돼야 아니 되겠는데. 우리끼리 시누이가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신우이 옳게 한 게도 그런데.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2021년도에 7차 노동당 대회를 하는데 당 규약을 개정을 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한다.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 황제 같은 사람을 누가 대신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도 제1비서가 누군지 한 번도 임명됐다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돌이켜보면 2020년도에 4월 달에 김정은 죽었다고 막 CNN 뉴스 나오고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 정말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4월 15일이면 매번 발표되던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직급을 올려줄 때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이 그 해만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좀 복잡하죠? 네, 무슨 기분 드라마 한 편을 지금 본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이 없으면은 권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이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 과연 이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에 러시아가 한 것도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한 일환으로 보는데 사실 북한 사람들 특히 평양 사람들한테 하얀 밀가루는 약간 꿈의 식량이거든요, 사실은. 북한 밀가루라는 게 가공도 제대로 안 돼서 색깔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거칠다고 해야 되나? 근데 러시아 같은 데서 밀가루가 이따금 들어오면 이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뭐 기름하고 식량 들어오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평양과 원산 등지에서 지금 밀가루 공급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는 말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빵 생산을 늘려라, 과자 생산을 늘려서 인민들한테 공급하라, 여기에 원수님의 수많은 땀과 노고가 깃들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때그때 찾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언발의 오줌 누기잖아요. 그렇죠. 언발에 정말 오줌 누기고 그게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뭐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받아들여서 공장을 돌아가게끔 해서 생산물이 나와서 돌고 시장이 돌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때 지원해. 무기 팔아서 나오는 돈 가지고 밀가루나 조금 들어와서 이게 선물이고 지도자의 배려의 품이야 이러면서 주면 그 며칠 가겠습니까? 또 배고프면 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환한 길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환한 길이 있고 개혁개방이라는 길이 있고 중국이 간 길이 있고 베트남이 간 길이 있고 그보다 훨씬 먼저 대한민국이 간 길이 있는데 이걸 애써 외면하고 자꾸 새까만 길로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특히 MZ세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북한에서는 이게 뭐 지도자가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왜 하라는 건 이렇게 많은 거야. 맞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진 씨가 지금 북한에서 장마당에 가서 물건 팔다가 화나가지고 끌려가고. 친구들끼리 막 욕하다가 이제 끌려가지 않았을까. 아까 그 말반도? 예, 말반동.
자, 남북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외교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총체적으로 특보님의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미일, 한나토, 뭐 한오커스 지금 네. 이렇게 계속 담장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북중로가 한꺼번에 딱 뭉치면 어떡하느냐. 근데 저는 거기서 대학도 나왔고 외교관 생활도 했고 해외도 다니고 높은 사람들하고 대표단도 많이 나갔댔고 그랬는데 북중 간의 관계만 봐도 사실은 북한이 미국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꾸 개혁 개방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고위급 간부들이 외국 출장을 갈 때 베이징을 거치지 말고 모스크바를 거쳐서 아시아를 가라. 왜냐하면 중국 고위 간부들 만나면 자꾸 영향을 주려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이번에 자기네가 너무 급하니까 김정은 초청을 해서 그랬는데 러시아는 사실 북한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1945년부터 러시아 제1인자가 온 거는 푸틴이 딱 한 번 왔습니다. 자기는 유럽이 중요하지 아하. 이짝 동북아시아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러시아 사이에도 국경 분쟁 문제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미일이다 그러면 이 같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공동의 가치, 인권 같은 개념인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같은 공산주의라 그러는데 같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때를 베꼈지만 권위주의고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약간 시진핑 1인 체제로 가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민주주의도 인민도 없는 그냥 봉건 국가예요. 맞아요. 왕조.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씩 어긋나요. 그래서 북중로가 지금 군사훈련까지 한다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자, 한세진 기자는 같이 해보니까 어떨지 2회에 걸쳐서 저는 몰랐던 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촬영인지 뭐 잊고 그냥 와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앞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북한 관련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걱정을 하거나 좀 궁금해하면은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을 것 아, 그냥 같습니다. 딱 링크 네. 보내주세요. 자, 급변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외교 전략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통일 담당.